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록을 만화 그리고 릴스로 연재하고 있는 갓생빗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제목 덕질과 네트워킹으로 인스타그램 밖에서 브랜드와 협업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작년 9월에 수익화 강연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툰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나날이 이렇게 콘텐츠도 쌓여가고 팔로워가 늘어가는데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작가님은 광고도 받고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 것 같은데 나한텐 왜 이런 문의가 안 들어올까 라는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외주 문의가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3초 동안 와 나한테도 드디어 이런 기회가 왔어 라고 3초 동안 딱 좋다가 그런데 뭘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완전 엄청나게 많이 떠오릅니다. 가격은 어떻게 회신해야 될 것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며 이 콘텐츠를 내가 광고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려요. 하루 이틀, 당일에도 연락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며칠을 묵히게 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 메일은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거나 정말 좀 흔치 않은 케이스로 답장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답장을 받으면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비용을 너무 높이 불렀나? 인스타툰 요새 단가도 낮아지기 바쁘다던데 하도 작가들이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던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가 일감을 따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경솔했나? 아니면 팔로워가 이거밖에 안 돼서 날 좀 깐 걸까? 그림 좀 구린가? 그래도 나 콘텐츠 꽤 만들었다고 하는 편인데 이걸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걸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될까? 이게 근데 애시당초에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한테 막 보내놓고 그 중에 되는 사람 혹은 괜찮은 사람 뽑은 거 아니야? 어차피 안 될 건데 한번 떠보기나 한 거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두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제목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덕질하는 콘텐츠를 만들다가 크라우드 펀딩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제작 과정에 대한 만화를 그려서 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용품 생리컵인데 이 제품을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품 제작 과정을 기록하는 만화를 그림으로써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리피 생리컵은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펀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말고 유튜브에도 제 캐릭터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유튜브 채널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로운 내 것이라는 제목의 채널이고요. 여기에 총 10편에 걸쳐서 소형 원자로를 상징하는 아고미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캐릭터와 함께 갓생비지가 등장하는 숏폼 연재를 맡아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갓생비지라는 캐릭터를 다른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활용하는 캐릭터 저작권을 활용하면서 외주 작업을 했던 경험이죠. 이때는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2022년도에 첫 번째 외주를 받았던 당시의 단가 대비 컷당 단가가 5배 정도 상승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른 숏폼 영상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회수도 고르게 높게 나와서 다행이다. 성공적인 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인스타그램에서 갓생빗이라는 필명으로 만화 연재를 시작했고 23년에는 외주 콘텐츠를 총 15건을 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그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15건의 외주는 제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광고주가 직접 저에게 DM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조건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제가 수락을 해서 서로 조건이 맞아서 진행되었던 결과죠. 오늘 강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툰 외주신에서 경력 같은 신입이 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슬라이드 넘기면서 보여드렸던 아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 외주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대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스며들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 덕질하다가 크라우드 펀딩 협업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떻게 좋아하는 브랜드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인지되고 또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 전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본업이 기술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받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스타툰으로 외주 협업을 하면 가끔 답답한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 메시지나 이메일만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아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주 계약을 할 때 필수 조건, 꼭 이거 놓쳤다 큰일 난다 싶은 것들만 꼽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브랜드 덕질하다 크라우드 펀딩 협업한 썰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사귀면 되죠. 그리고 저도 실제 친구 별로 없습니다. 툰 작가분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있는데 주변에 일상툰, 취미툰, 반려동물툰, 직무, 여행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인스타툰을 그리는 작가분들하고만 교류하고 계시진 않는지 좀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했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 하던 짓은 같이 독서 모임 하실 분이라고 손들었던 누군가에게 저요 라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신 무료였는데 무료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가했던 것이 안 하던 짓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거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도 독서 모임을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책은 그냥 혼자 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인스타툰을 그리시면서 공무원이신 분, 저는 인스타툰 작가이면서 직장인이었고 전혀 인스타툰과는 거리가 멀지만 디자이너 분이 한 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하던 짓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성과를 내는 모임이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친환경 칫솔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의 브랜드 마케터님에게 콘텐츠로 플러팅을 했습니다. 플러팅?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 브랜드의 공동대표 3분이 계시는데 기업 문화에 대한 홍보 만화를 무료로 그려드리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한 2-3번 정도 인터뷰를 실제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인터뷰를 하면서 콘티를 짜고 2편에 걸쳐서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연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안 하던 짓이 저도 모르는 새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 같이 참여했던 디자이너 분께서 제가 브랜드 덕질하면서 만들었던 2건의 컨텐츠를 보시고 비시님, 제가 크라우드 펀딩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만화 한 편 그려보실래요? 제가 찾던 게 딱 이런 거예요 라는 연락을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단계는 이랬습니다. 툰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정보 필요하세요? 저는 딱딱딱 다 나오죠. 대표님이 계시면 좀 캐리커처처럼 캐릭터를 그려야 되니까 사진 한 장 주시고 제품이 어느 몇 번이나 어떤 단계를 걸쳐서 개발됐는지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남겨주시면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바로 44분의 메시지 받았는데 1분도 안 돼서 답장했죠. 그렇게 펀딩 준비하시면서 사진 찍어놨던 것과 스토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콘티 그리고 만화 완성하는 데까지 수정 없이 거의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주로 바꾼 것은 컬러 정도? 네, 너무 번잡하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컬러를 좀 빼는 작업 말고는 콘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전혀 수정사항 없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브랜드 덕질, 효과적인 시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인스타2를 그리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연재해왔던 만화와 주제 혹은 테마가 좀 비슷해야 되겠죠. 전혀 동떨어진 콘텐츠를 그리려고 하면 내가 왜 이 브랜드를 덕질하기로 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스토리 빌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기획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3가지. 첫 번째는 오늘부터 내 추구미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그 이상의 가치를 뽐내고 나눌 수 있는 창작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급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직접 사서 체험해보고 좋은 점을 어필하고 그 브랜드의 주인에게도 인지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랑 좀 이어지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다른 사람들한테 영업하듯 근데 이거 써봐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써봤는데 이런 게 너무 좋더라. 나의 주관적인 감상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써볼까 구매하고 싶어질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강조해야 될까? 그게 만화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묘사돼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제작 과정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탄산수가 어느 날 갑자기 모 브랜드에서 내일부터 우리 탄산수를 만들겠어 땅땅땅 결정하고 바로 태어날 수 있는 제품일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탄산수를 만들거나 탄산이 들어가는 정도, 병의 크기, 로고, 디자인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적용했던 과정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난다면 그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어떻게 만화에 녹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나, 실패를 얼마나 경험했고 또 그걸 극복해 오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제품이 탄생했는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 브랜드 덕질하다 크라우드 펀딩 협업한 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작화 단가가 5배 상승했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얘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꼭 다음 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편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이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